하마인드 채널의 웃음 새벽 인사드립니다. 네, 이번 주 굉장히 바쁘게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이제 풀장도 이제 슬슬 다시 좀 물이 들어오지 않을까. 잠깐 밀물이 들어오다가 물이 한 2주 정도 빠졌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많이 지루하실 거다. 이렇게 좀 XRP 차트로 좀 이렇게 보면 이때 바닥을 찍고 여러분들이 기분이 좀 좋다가 여기서부터 이제 기분이 언짢아지셨죠. 여러분들이 많이 언짢습니다. 지금 24일. 그래서 상승장 안에서 이런 기간이 사실 24일이면 좀 긴 편인데 본격적으로 이제 J 커브가 나오지 않은 상태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언제까지 갈지 모르지만 이제 전체 방송이니까 여러분들이 양해를 해주셔야 된다. 제가 홍길동이다. 스주지 스님이 이제 홍길동까지 이제 덮어섰다. 그래서 스주지 스님을 이제 몽둥이로 한번 틀리기만 해봐라 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이해를 해주셔라. 그래서 24일이 아무튼 됐고, 이게 여러분들 언제 움직일지 모르지만 열심히 저는 모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루에 얼마라도 모아야 된다 생각하고, 오르기 시작하면 순식간입니다. 그걸 절대 잊지 마셔라. 오르기 생각하면 이게 여러분들 11월에 오른 거고요. 11월에 이것도 여기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이 계속 지루하죠. 가다가 이만큼 오르다 누르고 가다 누르고 또 가다 누르고 이렇게 여기서부터 여러분들 몇 프로가 오르냐? 50%가 오릅니다. 그러다가 다시 30%를 또 빼고요. 그러다가 여기서부터 다시 46%또 50% 올라요. 그죠? 그리고 다시 여기서 마이너스 25% 빼고요. 다시 올랐다가 또 마이너스 한 20% 빼고 정신이 운전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코인 투자하시는 분들 중에 정신이 오락가락해지시는 분들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해합니다. 여러분들이 악플도 달고 이제 남탓도 하고 그런 게 인간의 본성이 그런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들. 저도 힘든 거 당해봐서 압니다. 진짜 고통스럽고 너무 힘들죠. 저는 이제 더 강해졌지만 다 모든 사람이 다 같은 그걸 갖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은 무너질 수도 있고 다 각자의 옷걸이가 다른데 그래서 진짜 힘든 거 여러분들 이해합니다. 아무튼 이때 이렇게 하다가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진짜 힘들게 하다가 50%다 50% 빼고 막 30% 40%다 또 빼고 정신을 온전치 않게 하고 이 시간이 여러분들 7월 때부터 언제냐? 마지막 121일 4개월을 정신을 쏙 빼놓는다. 눈물을 쏙 빼놓고 터키 아이스크림 줄 알았지 요놈아 줄 알았지 요놈아 하다가 마지막에 이제 터키 봉으로 여러분들의 등짝을 후려 갈기며 그러다가 사람들이 다 떨어져 나가니 미친 듯이 올라갑니다. 그죠? 이게 여러분들 700원부터 해가지고 여기까지 한 거의 5,000원까지 5,000원 700원부터 5,000원까지 특급 열차로 올라가죠. 이제 되게 짧은 시간에 올라간다고 했고 그래서 요 시간이 여러분들 120일이었죠. 진짜 여러분들 터키 아이스크림 줄 알았지 요거 120일 요걸 했다. 그 전에까지 하면 엄청 길죠. 이거까지 하면 진짜 긴데 여기서부터 하면 말도 못하죠. 480일 1년 넘게 하고 그 전부터 한다. 그러면 거의 여러분들이 그 21년 불장 연표를 오르지도 않았으니까 21년 불장이 없었다고 치면 그 전 여기서부터 하면 여러분들 거의 여기서부터 하면 정신이 그냥 혼미해집니다. 진짜 정신이 거의 몇 년이죠. 그래서 4, 5년이 되는 거예요. 리플 XRP는. 그래서 말해 뭐해 정도의 시간이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데 여기가 우리가 지금 며칠 됐냐 여러분들이 정신이 혼미해질 수 있죠. 180일 벌써 6개월 됐습니다. 아까 저기서 한 1년 넘게 이렇게 있었잖아요. 180일 됐다. 그래서 저는 언제 가도 이상하지 않고 이게 진짜 360일 가면 어떻게 해요? 모릅니다. 갈 수도 있죠. 그러면 360일 가면 어떻게 누구도 모르는 건데 저는 360일 겪고 싶진 않고요. 빨리 오르는 것만 좋아요. 그러면 그냥 투자를 안 하시는 게 맞고 그냥 만약 360일 가면 어떻게? 난 이때로 돌려보내주는구나. 날 싸게 살 수 있게 해주는구나. 그러면 얘 어차피 한 15,000원 이상 갈 텐데 그러면 나 5배 수익은 먹네. 더 많이 매월 살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니까 좋구나. 이런 마인드로 투자를 하지 않으면 어차피 투자 시장은 못 버팁니다. 그렇게 조급한 사람을 다 걸러내는 게 이 투자 시장의 법칙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그 이야기를 좀 드리고 이게 저는 어차피 맞출 능력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이런 얘기하면 이제 그걸 뭐하러 얘기하냐 이럴 수 있지만 저는 어차피 그런 맞추는 무속신앙 방송을 하는 게 아니라 어차피 못 맞추는데 그 무속신앙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이제 그 종교의 힘으로 우리 이제 이제 우리끼리는 뭔가를 믿잖아요. 이 리플 XRP의 미래를 믿으니까 코인의 미래, 시대적 방향성 종교를 우리는 믿으면서 그걸 바라보면서 결국에 시간이 흘러가면 간다라는 걸로 이제 투자를 하는 겁니다. 지금 가도 되고 좀 이따 가도 되고 또 언제 가나 내 마음가짐이 중요한 거다. 그래서 이제 그게 제일 중요한 거다. 그래서 어떤 분이 코인 얘기를 핑계로 해서 인간을 개조하는 채널이다. 그렇게 어슴새벽 채널을 누가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진짜 재밌어서 센스가 너무 있으신 분입니다. 맞습니다. 결국 우리 투자 마인드를 개조하는 채널이다. 그게 안 되고서는 돈을 벌어도 다 잃고 벌지도 못한다. 그죠? 그래서 제가 전체 방송에서는 이제 말하기 조심스럽지만 아무튼 제가 힌트를 많이 드렸습니다. 그죠? 힌트를 이런 식으로 많이 드렸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눈치를 좀 채시면 좋고, 자, XRP ETF 승인 가능성 93% 돌파. 그래서 25년에 리플 굳히기 들어가나. 자, 폴리마켓 하면 베팅하는 데죠. 돈 넣고 돈 먹기 하는 데인데 여기서 ETF 승인 가능성 93% 25년에 저도 이제 당연히 굉장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이게 되고 나면 어떻게 된다? 이미 됐을 땐, 우리가 됐다라고 우리 귓구멍에 소식이 들어가 있을 땐 이미 침팬지들이 친구 10명 데리고 왔을 때고 이미 고점이다. 기회의 순간에 증명할 수 없고 증명 이루어진 순간에 기회는 없다. 증명이 이루어진 후엔 당연히 기회는 없는 게 정상입니다. 그러니까 ETF 승인되면 사야지 하면 그때가 고점인 거예요. 그러면 ETF 승인되면 사야지 하면 사면 안 되는 거죠. 반대로. 아시겠죠? 승인이 될 것 같다고 내가 담대함으로 내 리스크를 감내하고 내 선택에 책임질 자세로 투자할 때 오직 그때만 기회가 있는 거지, 난 리스크는 싫어요 라고 할 때는 기회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때는 거의 끝인 거예요. 아시겠죠? 자, 암호화폐 1.5억 달러 또 청산이고, 이더 비트코인 반등전 하락 구간서 롱천산. 그래서 다 털고 간다. 설국열차 얘기했죠 제가. 지금 설국열차 100명이 정원인데 누가 150명 탔니? 50명 떨궈내라. 다 떨궈냈습니다 했는데 저기 10명 또 탔지 않니? 한 번 더 털어라. 이렇게 정원이 털어질 때까지 텁니다. 그래서 전 지금 24일 정도 걸렸다고 생각하고, 뭐 한 6일 더 채우면 한 달이잖아요. 그 정도면은 뭐 이 구간 안에서 많은 조정을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BTC 상승에도 개미들이 조용하다. 본격 투자는 아직. 그래서 온체인 데이터, 뭐 오늘 하랑도반분들 제가 하랑도반 방송에서 온체인 데이터 특집도 한번 했잖아요. 그것처럼 지금 유동성이나 여러 가지 지표 뭐 여러 가지 봤을 때 개인 투자자들도 뭐 없고 과열 없죠.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은 보통 몰려오면 뭐 이제 고래들하고 같이 해서 선물 시장에 뛰어듭니다. 지금 선물 과열도 없고,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이 정고에 도달하고 넘었는데 과열이 없다. 그럼 뭐 얘기 다 한 거죠, 여러분들. 불장인데 다 불장을 안 믿는 거예요. 그럼 시장이 가볍습니다. 그렇죠? 자, 호주 미실현 수익에도 과세. 자, 이제 우리가 제가 전에 한번 이야기 드렸죠. 이제 한국의 시대적 방향성 편을 조만간 이제 하랑도반 분들하고 한번 할 텐데, 구독자 여러분들도 라방에서 제가 가끔 이야기 드렸잖아요. 앞으로 이제 시대가 어떻게 될 건지. 결국에 여러분들 뭐 어떤 정권이 사실 들어와도 이제 코인 과세는 뭐 정해진 미래긴 합니다. 당연히 우리 다 알고 있죠. 정해진 미래인데 조금 더 이제 우리 요번에 이제 정권 들어온 정권이 되면 조금 더 타이트하게 할 거라고 예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자, 호주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또 뭐 좌우 정치에 하지 말고, 여러분들 지금 어떤 정당을 찍건 간에 여러분들의 자산이 좀 덜 털리면 좋잖아요. 근데 이제 정부는 우리처럼 코인을 나중에 보유하고 있는 소수, 그러니까 대부분 나중에 좋은 코인이 없습니다. 손에 몇 년 뒤에 다 털려요, 개인들은. 근데 우리 이제 어슴새벽 채널 안에 구독자분들과 하랑도반 분들은 지킬 거란 말이에요, 코인을. 그러면 우리는 소수의 인원이잖아요. 그러면 이 다수가 야, 저놈들 코인 세금 매겨라 할 거 아니에요. 그런 형태로 이제 보유세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호주가 벌써 그 자본 지금 이 이득세라고 보유세라고 해서 이게 나왔고, 여기 같은 경우는 현실화 이익, 그래서 자금이 좀 많은 사람들한테 일단 때린다고 해요. 그러니까 한국으로 치면 200억 정도 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최대 15%의 자본 이득세를 부과한다. 그리고 이게 이제 만약에 매년인지 아니면 일회성인지 모르게 안 나왔는데, 만약에 매년이면 갖고 있으면 그냥 돈이 다 녹겠죠. 또 녹아갖고 아마 사라질 겁니다. 뭐 이게 일회성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지금 15%의 자본 이득세면은 뭐 1회 정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 뭐 한 1회 아니면 뭐 한 2번, 2, 3년 정도 갖고 있으면 자기 자본이 아예 다 사라질 테니 이 나라에 살지 않겠죠, 부자들이.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한국에도 나올 가능성이 이제 매우 높아져 간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건 뭐 정권의 문제라기보다는 결국 시대적 방향성으로 나중에 돈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AI 시대에 직업도 잃고 지금 이제 좀 있으면 대환란 오고 금리 올라가고 이러면 갖고 있던 집도 다 털리는 그런 형태가 될 겁니다. 그래서 빚을 제가 정리하라고 여러분들한테 조언을 드린 거고, 그런 시대로 가고 나면 어떻게 된다? 결국에 더 소수의 부자들한테 더 많은, 지금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되게 비정상적으로 상위 근로소득자 소득 1%가 한 절반 정도 부담하고 있고, 상위 뭐 한 몇 프로가 거의 80%의 근로소득자 부담합니다. 대부분의 근로소득자 중에 많은 부분들은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는 사람도 많아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나라는 좀 비정상적으로 소수가 그걸 다 부담하고 있는 형태인데, 그럼 어떻게 해요? 코인도 소수의 코인 보유하고 있는, 리플도 왜 이렇게 많아? 자본이득 세네. 또 비트코인 왜 이렇게 많아? 자본이득 세네. 또 비트코인이 한 개나 있구나. 또 리플이 10,000개나 있구나. 자본이득 세네. 이런 형태로 간다. 그래서 지금 6월 1일부터 30일까지 그 가상자산 해외에 5억 이상 있는 사람들 신고하라고 하죠. 그게 이런 거를 하기 위한 빌드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본이 좀 있는 사람들 나중에 자본 이득세 해갖고 다 때리려고 빌드업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 미리미리 체크를 해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나중에 선택이 두 개겠죠. 자본을 가지고 한국의 이 자본 이득세를 피해서 다른 나라로 아예 이민을 가거나 국적을 포기하는 거죠. 아니면 그냥 세금을 원하는 대로 다 내거나, 뭐 둘 중에 하나의 선택을 해야 되는 시간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게 이미 시작이 됐다. 여러분들이 눈치를 채시면 되고, 자, 리플이 누적 기부 달러 2억 달러 돌파, 그래서 60개 대학의 블록체인 연구 지원. 자, 여러분들 이렇게 20개 대학에 거의 2,700억을 기부를 할 정도면 돈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리플 XRP가 코인 팔아갖고 뭐 이거저거 흥청망청 다 한다고 하는데, 그 코인 팔아서 이렇게 기부도 하고 자기네 생태계 넓히고 은행에도 뭐 하고 로비도 하고 그런 걸 다 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가격이 안 오를 때는 리플은 1,000억개이기 때문에 저거 리플 저 브래드 홀링하우스 사기다, 저 가격 안 오른다, 물량 많아서 절대 안 오른다 하죠. 제가 그때마다 했던 소리가 뭐죠? 올라가기 시작하면 순식간에 올라가기 때문에 물량 많다는 소리 쏙 들어갈 거다. 자, 어떻게 됐죠? 700원에서 5,000원 갈 때 물량 많다는 소리 쏙 들어가죠. 지금 다시 좀 나옵니다. 그러다가 다시 또 쑥 올라가면 또 쏙 들어가고, 그러다 또 빠지면 또 이제 나옵니다. 늘 가격이 올라가지 않는 핑계를 계속 찾는다. 그래서 내가 이 코인에 투자하면 안 되는 이유를 스스로 찾습니다. 그러다 가격이 오르면 내가 이 코인에 투자해야만 하는 이유를 다시 찾죠. 그게 바로 뭐다? 등에 털이 난 침팬지의 법칙이다. 침팬지 습성이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침팬지 습성은 이런 거죠. 이제 약자한테 강하고 강자한테 약하고, 뭐 제가 이제 제일 싫어하는 부류의 사람인데 그런 부류의 패턴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지 마시고 강자한테 강하고 약자한테는 부드럽고 이렇게 하는, 이제 투자 시장에서 치면은 하락장 때 담대한 용기를 내고요, 상승장 때 기분 좋아 날뛰지 말고 두려워하는 거죠. 이걸 이제 반대로 하는 거예요. 인간의 본성. 인간의 본성이 여러분들 지나다니다가 막 험악한 사람들이 막 이제 좀 이상한 짓 하는 거 보면 여러분들 눈 피하고 이제 피하고 싶잖아요. 인간의 본성이라는 게. 근데 이제 반대로 하는 거죠. 어렵죠. 투자도 똑같습니다. 그렇게 반대로 하는 게 원래 어렵다. 자, SEC 위원장이 암호화폐 규제 명확성 선언, 그래서 투자자 보호 최우선 과제로, 자, 폴 애킨스가 암호화폐 시장에 명확한 규제 프레임워크를 도입 최우선 과제 삼겠다. 그래서 앞으로 이게 그 거의 다 정리가 될 거고, 이게 들어오고 나면 어떻게 되냐, 규제 프레임워크에 그 끼지 못하는, 그러니까 맞추지 못하는 대부분의 작은 코인 회사들 있잖아요. 그런데 다 사라집니다. 이게 규제 프레임워크라는 게 뭘 하는 거냐면, 명확한 게 나오는 순간 뭐냐면 더 이상 불명확한 게 없잖아요. 그러면 불명확할 때는 어떻게 해요? 큰 회사도 이거저거 어차피 불명하니까 경쟁력이 없고, 작은 회사도 어차피 법이 없으니까 그냥 진흙탕이니까 서로 뛰어다녀도 상관없어요. 큰 데나 작은 데나. 근데 딱 판이 정해지고 나면 어떻게 된다? 그럼 리플 산업 몇 군데 같은 경우는 완전 잘 뛰어다니죠. 근데 틀이 정해진 데에서는 작은 데들은 뛰지도 못해요. 사라집니다. 왜 그러냐? 그게 바로 규제 프레임워크를 그들이 하는 이유예요. 자기네들의 입맛에 맞고 자기네들의 딱 이미 관계가 되어 있는 애들, 자기네들이 라이센스 주고 자기네들과 지분 관계가 있고 이런 데들한테만 규제 프레임워크를 준수할 수 있는 먼저 팁을 주고, 그 정도의 규모가 아니면 못 들어오게 합니다. 아예. 그게 이제 일본의 옛날 성들 가보면 해자라고 해서 주변에 물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일본 보통 이제 성들이 그런 게 많은데 그 해자 같은 걸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금융 엘리트들이 이걸 하게 되면 대부분의 작은 코인 회사는 사라지게 된다. 이걸 준수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시대가 되고, 이거는 IT 버블 때도 마찬가지였고 다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버블을 다 꺼트릴 때는 어떻게 한다? 이런 프레임워크 규제가 들어오고 나라의 법이 정비가 된다.
그러면 인터넷 사업자 웬만한 데 못 들어오기 때문에 대부분 다 사라지고, 여러분들 뭐 통신 사업 같은 경우도 나라에서 통신 사업 아무나 안 주잖아요. 그 진짜 큰 해자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권하고 붙어서 이제 뭔가 결혼을 하고 그 정권이 통신사 딱 주고, 그래서 SK가 탄생하고 이런 거잖아요. 그런 거랑 같은 개념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돼요. 자, 비유가 너무 적절했습니다. 칭찬합니다. 자, 그리고 죄송합니다. 자화자찬해서. 자, 그래서 스센스 인문학 가셔서 이제 주말마다 가셔가지고 여러분들 인문학 라방 공부하시면 진짜 불장에 돈 잃지 않고 돈 벌 확률 조금씩 늘어난다라는 좀 이야기 드리고, 자, 리플렉스 RP 주봉 차트 여러분들 보면 지금 이제 명확하게 하랑도반 분들하고 아까 디테일한 차트는 우리가 봤기 때문에 제가 큰 차트만 좀 들고 왔는데, 대략 우리는 기술적으로는 금액의 위치는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고요. 자, 여기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왜냐면 왜 여기냐? 정고 부근에서 못 넘으면 0.786, 정고 1에서 못 넘으면 0.786, 여기 살짝 위, 그죠? 여기 있는 건데, 여기인데 시간으로는 지금 여기예요. 시간이 여기다. 그래서 원래 여기는 한 달이었는데 이게 보통 한 5배 길어지니까 한 150일 정도 되는데 지금 6달이잖아요. 물론 여기에서 그 퍼센트나 이런 거 생각하면 시간도 여기라고 뭐 볼 수도 있죠. 여기서 한 5배 늘어나는 거니까. 그래서 대충 여기다. 그래서 요번에 일단 여기 이거 상승 나오는 거는 한 번 파동 나오는 건 저는 거의 확실하다고 생각하고, 올해 말이나 내년에 요게 한 번 더 나올지는 그건 이제 미지수다. 그건 저도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 그냥 요때는 우리가 그냥 하기로 한 전략대로 그냥 한다. 일단 여기서 우리는 많은 익절을 한다. 이것만 해도 아까 하랑 도반분들한테 우리 400원에서 매집한 사람들, 400원, 500원에서 매집한, 700원 언더에서 매집한 사람들한테는 35배에서 40배 수익을 우리가 한 4, 5년 만에 이제 얻게 된다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4, 5년 만에 35배에서 40배를 얻는 거예요. 4, 5년 된 우리 하랑 도반분들 엑스배지 분들은 그렇게 수익을 얻어갑니다. 거의 다 우리들은 이제 iOS 2002 코인들이 거의 메인 포트폴리오잖아요. 사실 리플이 제일 주력이고 많은 비중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진짜 큰 수익을 얻는 거고, 여기서 해병대 캠프 오신 이제 작년 말에 오셔서 한 6개월 고생하신 분들은 여기서 이제 최소 한 4, 5배, 많으면 6배 이 정도는 이제 먹게 된다. 그렇게 일단 우리는 이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독자 여러분들도 잘 참고하셔서 하시고, 아무튼 대충 여기 언저리 있다. 그래서 상승이 나오면 순식간이다. 절대 잊지 마시고. 근데 이제 사람들이 지금 이제 슬슬 안 믿죠? 자, 빨간선까지 갔었고 지금 여기 있습니다. 주봉에서. 자, XRP가 11월에 출발할 때 여기였어요. RSI, 그죠? 거의 큰 차이 없죠. 여기 살짝 위에 있는 정도예요. 그죠? 다시 과열돼서 여기로 이렇게 쭉 갈 겁니다. 주봉에서. 그럼 이제 그때 여러분들이 빨간선 넘어갈 때 이제 팔면 되는 거죠. 네, 너무 쉽죠. 네, 욕심만 안 버리면 쉽습니다. 근데 다 먹으려고 하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다 먹으려고 안 하면 만사가 쉬운데, 다 먹으려고 하기 때문에 모든 게 괴로워진다. 그러니까 다 먹으려고 하는 건 뭐, 여러분들이 손에 뜨거운 석탄을 준 다음에 놓으면 되는데 그 석탄을 끝까지 쥐고 있는 거예요. 더 먹으려고. 어떻게 손이 다 타버리죠. 석탄을 적당하게 여러분들이 석탄이라고 하긴 그러니까 핫팩이라고 할게요. 뜨거운 핫팩이에요. 적당하게 너무 손이 얼었을 때 살살 녹인 다음에 적당한 때 놓으면 되잖아요. 근데 끝없이 그 핫팩을 쥐고 있으면 손에 화상을 입겠죠. 여러분들이 그 뜨거운 석탄을 쥐고 있는 거와 같다. 고통은. 이렇게 좀 이야기를 드리고, 리플 XRP BTC 차트도 지금 여기서 400% 올랐었죠. 이만큼 조정했고, 저는 이제 조정 거의 끝났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는 다 틀리기 때문에 BTC 차트에서 더 내려올 수도 있어요. 좀 절반에 되더니까지 내려올 수도 있고, 그럼 비트코인이 더 달린다는 소리가 XRP는 쉰다는 소리죠. 그럼 뭐 누구도 모르지만 아무튼 다음 구간 딱 공교롭게 여기서 400% 하면 우리가 예전에 해놓은 요 주황색 자리, 여기 어디죠? 여기가 딱 400% 자리입니다. 400%, 400%딱 자리다. 그래서 지금 출발하면 400%딱 되는 자리다. 그래서 1대1 비율 아주 그림 보기 좋다. 그렇게 좀 봅니다. 다음에 구간 전 여기라고 보고, 요쯤 됐을 때 이제 우리들은 여기서 좀 정리를 할 거다. 구독자 여러분들도 알아서 잘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켓 도미너스 비트코인 차트 여기도 보면 이제 언제 내려가도 이상하지 않은데 계속 올라가고 있다. BTC가.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예측은 무의미하고, 뭐 계속 내려갈 거라고 했는데 더 올라가잖아요. 11월에도 이렇게 하다가 저는 한 요쯤에서 내려갈 줄 알았어요. 한 여기 하고 요쯤에서 이렇게 요만큼까지만 올라올 줄 알았던 거예요. 11월에 불장이었잖아요. 근데 이렇게까지 올라올 줄 몰랐죠. 그래서 예측이 무의미하다.
도미넌스 차트는 진짜 맞추기 어렵다. 그래서 좀 여유가 와 있고 내려가길 기다리고 있고, 이게 내려갈 때는 알트 불장이 엄청나게 올 거다. 이거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XRP 이더리움 차트에서도 지금 이제 조정이 거의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여기까지 내려올 수 있을 것 같다. 0.5 피보나치까지. 그러면 이더리움이 좀 더 먼저 달린다는 소리야. 이더리움 먼저 달리고 눌러주고 이렇게 가는 이런 그림 예상해 볼 수 있다. 그래서 다음에 XRP 이더리움 차트에서 우리는 0. 여기 0035 여기 정도 되면 우리는 이제 여러 교집합 지표들 보면서 이제 고점을 예측해야죠. 교집합 지표들 다 봐야 된다고 했습니다. 대중에 그 중에 하나고, 구독자 여러분들도 다 보실 수 있게 제가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때 가서 방송에서는 이런 얘기 못 드리겠지만 여러분들이 알아서 미리 지금 보시고, 아직 XRP가 급등 전이니까 얘기 드릴 수 있습니다. 하랑 도반 분들은 제가 하랑 도반 분들하고 이제 매주 금요일마다 방송하니까 그때 챙겨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런 흐름대로 잘 가고 있다. 그래서 이제 24일 정도 됐고 조만간 움직여도 이상하지 않으니까, 만약에 너무 늦게 가면 또 누군가 원망하고 어슴는 새벽 저거 하지 마시고 그냥 하루 5,000원씩 모아라. 진짜 천금 같은 기회입니다. 아시겠죠?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절대 성공하실 겁니다. 오늘 방송도 들으셔서 감사드립니다. 어슴새벽이었습니다.